모든 세상의 학문이나 이런 접근 방법은 정확한 접근 방법과 정의가 있고 거기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도 그런 어떤 스트러글링을 해온 학문이에요. 휴먼 라이크한 AI를 만든다라는 개념을 인공지능 학자들은 거의 다 버리는 게 1995년이에요. 그걸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러셀과 노빅의 AI 모던 어프로치라는 책이 나오면서 그 텍스트북이 나오면서 이제 AI에 대한 레셔널 액션 관점의 접근이 시작이 되고 그 교과서가 오늘 현재까지도 25년간 전 세계 AI 탑스쿨에서 쓰고 있습니다. AI가 사람 비슷한 걸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AI 학자들 사이에는 1995년에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상은 굉장히 간단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퍼가 나왔을 때 제가 페퍼가 망할 거라고 이미 2014년 8월에 제가 얘기를 했죠. 예. 페퍼는 2015년 8월에 가을에 나왔지만 이미 나오기 1년 전에 페퍼는 망할 것이다. 그 논거는 뭐냐면 페퍼가 휴먼 라이크 AI 어프로치를 쓰고 있다. 그리고 MIT의 지보가 2014년 8월 당시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었거든요. MIT 하면 최고의 학교지만 그 지보라는 로봇을 봤을 때 얘도 휴먼 라이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MIT의 지보도 실패를 했죠. 그래서 거기다 소피아라는 로봇은 더 마찬가지고요. 시리가 2011년에 음성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간단한 음악 틀어줘, 날씨가 어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 대화를 처리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그냥 명령을 알아듣는 걸 대화라고 하지 않죠.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대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음성 인식 기술이 발전하고 문장을 읽어주는 기술, 문장을 읽은 거를 이해하는 기술, 이런 것들은 음성 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성공을 했는데 대화를 이해하고 대화를 생성하는 기술이 지금 아직 논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화를 생성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가 지니고 있는 목적 함수를 명확하게 하는 분야가 나타날 경우 그 분야는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 제가 예스24의 사회 인간이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새처럼 날개를 푸덕거리면서 나는 날고 싶었죠. 새처럼 날 수 있었던 거는 새처럼 나는 거를 포기하고 나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공학 그 이전에 날겠다라는 소망은 아티피셜 플라이트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논문에서는 아티피셜 플라이트. 우리가 지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고 결국 베르누이 이큐에이션이 나오죠. 수학입니다. 수학. 그 수학이 나오면서부터 비행기를 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챗봇이니 뭐니 다 수학이면 수학 아닌 인공지능이 없어요. 수학으로 포뮬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인공지능은 안 되는 거고요. 만약 우리가 정말 인공지능 챗봇을 제대로 개발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화의 결과로 그 순간에 점수를 땄는지 안 땄는지를 측정하는 기제가 필요해요. 그 측정하는 기제가 없다면 인공지능 챗봇은 이렇게 시간과 데이터가 간다고 발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지금 인공지능 전 세계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가장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할 가능성이 가장 크냐로 생각을 해보면 페이스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사람들의 어떠한 발언이 라이크를 얻고 친구를 얻고 차단을 당하고 친구가 끊기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데가 오히려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현재 많은 인공지능 챗봇이나 구글의 어시스턴트나 애플의 시리나 어떤 자기가 대답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기분이 좋았는지를 측정할 수 없다면 상당히 발전이 느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꼭 해야 되고 사람처럼 대화를 해야 되고 암을 해결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좀 허황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협회는 지금 정부와 굉장히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의사들을 설득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의료에 만약 원격 의료나 비대면 의료가 활성화되면 의사분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거예요. 자동화와 연결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컬럼을 굳이 쓴 이유도 의사분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왜냐면 의료야말로 철저히 오프라인이 필요한 비즈니스잖아요. 결국은. 네. 결국은 만나서 수술을 하든지 결국은 만나야 되잖아요. 25년 전에 1998년이죠. 당시 IMF 체제에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당시에 제가 어떤 분들을 가르쳤냐면 실직자를 가르쳤어요. IMF 경제 위기에서 실직된 분들. 그분들한테 뭘 가르쳤냐면 인터넷 HTML HTML 페이지 만들고 웹 페이지 만들고 전자상거래 하는 법, 공인인증서 쓰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다음에 디지털 보안. 예. 결국은 1999년 바로 다음 해에 인터넷 붐이 일어나면서 벤처 붐이 막 일어났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 일종의 뉴딜 정책을 한 거죠. 많은 실업자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결국 바로 3차 산업혁명적인 상황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써서 이왕 지금 돈을 써야 되면은 그렇게 뭐 25만 원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뉴딜 정책형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4차 산업혁명형.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하려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목적 없이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최악의 정책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사람들한테 공공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수작업 일자리를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막 데이터를 무작정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데이터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사용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한국은 B2B 인공지능밖에 없어요. 의료 부분에서. 뷰노라든가 루닛이라든가 이렇게 B2B 인공지능 회사만 있고 거기서 이제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성장이 되려면 B2C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이카본엑스라는 회사가 이미 있었고 아이카본엑스가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 한국은 좀 손 놓고 있고요. 좀 중국과 미국이 인공지능 헬스 분야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의 모빌리티 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정부가 뭐 육성적 정책도 좋은데 해야 될 거를 먼저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은 좀 절반만 맞아요. 어느 금융회사 사장님이 김강학 대표한테 10년치 콜센터 녹음을 줬다는 것입니다. 10년치 콜센터 직원과 고객이 대화한 녹음 데이터를 다 줬는데요. 이걸로 그러면 챗봇이나 이런 콜센터를 자동화할 수 있겠느냐? 봤더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0년치 모은 데이터에는 콜센터 직원이 고객과 대화하는 도중에 어떤 액션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뉴딜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철저한 목표하에 정말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에 데이터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미리 데이터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AI를 정말 엑셀처럼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야에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AI라는 아주 값싼 기술을 이걸 가지고 어디에 돈이 될 거냐를 찾는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벌 거라는 거예요. 그런 손에 잡히는, 그래서 제가 핸즈온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손에 잡히는 기술. 제가 아까 비행기가 만들어진 과정은 베르누이의 수학도 필요했지만
라이트 형제의 자전거 조종술 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손발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반복 실험을 할 수 있는 풍동을 만들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비행기 또는 항공 산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나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말 좋은 AI를 굿 AI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것이 에틱스의 결과든 규제의 결과든 정책의 결과든 제도의 결과든 좋은 AI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세상에 제일 좋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나쁜 짓 못하게 감시를 AI로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는 이제 AI NGO도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무슨 AI NGO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 AI NGO는 AI 기술이 강한 사람들이 로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이 여러 기업과 정부의 AI의 페어니스가 있는지 어떤 게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시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아마 개인국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에 아주 일부만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